자, F8 2급 제12회 실무수행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A12회 1118개.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N4. 첫 번째 회사 먼저 볼게요. 서울컴퓨터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올해는 2015년이고요.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추가 등록하시렵니다. 자, 일반적인 미지급 거래를 미지급금 계정으로 할부 매입 시 발생한 미지급금은 할부 미지급금 계정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고 싶으니까 274번을 할부 미지급금으로 등록하고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이렇게 만들어요. 구분은 계정 구분은 일반이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하셔가지고 274번을 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할부 미지급금 구분은 일반 쓰라 그랬고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조교 커서 넣고 1번 현금으로 지급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대체 조교의 1번에 할부 구입에 의한 미지급금 발생.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사항을 수정하시랍니다. 왼쪽에 요 내용만 확인하고 쭉 다 확인해서 잘못된 것만 찾아서 갈아 끼우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말한 건 없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그래서 올해 직전기 입력되어 있지 않죠. 전전기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전기만 비교를 쭉 하셔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109번 하고 금액을 2240 플러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5천만원인데 여기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천만원을 고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444250인데 틀려있죠? 444250 플러스, 그리고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 미수금 계정에다가 이 두 건을 찾아서 넣으라는 얘기네요.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미수금을 선택합니다. N카는 들어있긴 한데 금액이 틀려있네요. 그러면 15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포는 3008번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직접 숫자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3200 플러스 차액이 0원이 되면 되겠죠.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날짜는 7월 2일이고 맡겼네요. 입금시켜놨습니다. 자, PC나라에서 국민은행 보태무임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돈 들어왔죠. 금액 중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전부 회수하고, 즉 예의 외상 매출금은 전부 회수하고 초과 입금된 금액은 주문 상품 대금을 미리 받은 거다. 뭐야, 선수금이란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일단 확인을 해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준 다음에 나머지는 선수금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PC나라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 가서 뭐 잔액 보셔도 되겠고, 날짜는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점도 뭐 그 이후 거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PC나라 105번 봤더니 외상 매출금 잔액이 165예요. 근데 지금 250이나 입금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 7월
날짜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갈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금액은 250이고 이제 외상 매출금 빼야 되겠죠. 한영키 누르기 싫으면 그냥 한글 찾아서 나라 금액이 165만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리 받은 거다. 선수금이다. 똑같이 플러스키 누르고 복사 받습니다. 85만. 그러고 나면 이제 거래처 원장이 잔액이 쏙 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조회 누르면. 두 번째 문제, 약소금 수치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는 7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 컴퓨터죠.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헷갈린다. 서울 컴퓨터. 내가 서울 컴퓨터고 공급 받는 자. 내가 지금 팔았어요. 팔고 약소금을 받은 거예요. 금액은 800만원을 팔았네요. 그리고 입금된 금액도 있고 미수된 금액도 있고 내용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산 컴퓨터에 상품 800만원을 매출하고 800만원 매출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전자음으로 받았다. 상품을 800 팔았는데 미리 계약금을 받은 적 있나 봐요. 그러면 받았을 때 뭐로 처리됐겠어요? 선수금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네요. 그래, 7월 3일자 거래 내역을 참고하라. 그럼 7월 3일에 선수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고 수익 잡고 선수금 찾아서 빼고 나머지만, 지금 이게 나머지가 이거니까 결국은 선수금은 80만원 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일단 7월 3일자에 가보면 우산 컴퓨터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짜가 7월 15일인데 상품을 팝니다. 금액은 800만원. 미리 받은 돈,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금액, 우산 컴퓨터를 찾아서 80만원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봤던 전자음으로 받은 거죠. 받으름 우산 컴퓨터 금액은 720. 그래서 여기 거래 내역을 보면 전체 800인데 미수됐다는 얘기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거고, 여기 입금됐다는 얘기는 미리서 선수금 처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 관리하라고 돼 있죠. 받으름 현황에다가 반영하려니까 어음을 잘 보시고, 어음 발행일자는 오늘 거래 날짜하고 똑같죠. 받으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름에 커서를 놓고 F3키예요. 모르겠으면 자금 관리. 받은 상태가 보관 상태죠. 그 다음에 전자어음이에요. 6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받으러면 받으면 바로 번호 치시면 돼요. 004201507151112223 자수 우산 컴퓨터가 직접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행일자는 오늘 7월 15일, 만기는 2015년 10월 05일, 지급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은 구로 지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바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내가 발행을 할 땐 지급어음이면 F2키 눌러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름 현황은 안 가봐도 되죠. 이제 한번 가보셨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작업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쭉 엔터 쳐볼게요. 받으름 현황 여기 들어있네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건물분 재산세라고 되어 있네요. 재산세. 건물을 갖고 있나 봐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나머지 쭉 나의 인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납기 내에 내면은 45만 4,590원. 그 후에 내면은 가산세가 붙나 봐요. 오늘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7월 31일까지 내는 거잖아. 그 전에 낸 거죠. 7월 17일날 냈네. 도장 찍혔네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돈을 뭘로 냈나 봐야 되겠죠. 민준영이 서울컴퓨터인데 매장 건물의 재산세, 제 개인적인 재산세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세예요. 현금으로 냈대요. 그럼 세금과 공과금하고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7일 날 대변의 현금 454590 세금과 공과금 454590. 네 번째 문제, 재고자산 매입 거래. 오늘 날짜는 거래 일자는 8월 4일 날 내가 공급 받는 사람이죠. 매입 거래니까. 판매용 태블릿 PC를 삽니다. 9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빼고 계약금을 먼저 줬다는 얘기죠. 사오는데 먼저 줬으니까 그럼 선급금이겠네. 선급금일 거고 그 금액은 요쯤으로 추적이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이거래 상거래죠. 그럼 외상 매입금. 그럼 7월 30일자에 선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이건지 한번 확인하시고 상품 사갖고 선급금 빼고 나머지만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전체 400만원짜리. 7월 30일자 가볼게요. 미리 줬잖아요. 40만원.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상품 사왔죠. 400만원짜리. 미리 준 돈, 선급금, 영인 컴퓨터를 걸어서 빼고 나머지 외상으로 산 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36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문제, 일반 거래 입력. 고용보험료 영수증이네요. 금액은 23만원짜리. 기한은 10월 10일까지. 오늘 10월 10일이라고 써졌죠. 영수증은 이제 이날 찍혔는데 돈은 10월 10일까지 내면 되니까 10월 10일에 낸 거예요. 요날이 거래가 발생한 날입니다. 금액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그 보험료는 종업원과 회사가 50%씩이다. 그러니까 종업원분은 뭐로 잡혀 있겠어요? 예수금으로 이미 부채로 잡아놨겠죠. 이 절반을. 23만원의 절반. 11만 5천원은 예수금의 감소로. 나머지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를 나머지 11만 5천원으로 하고 보통예금 빼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0월 10일자 차변에 예수금 처리되어 있던 절반 금액 없애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절반 금액 하고 묶어서 보통예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은행이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23만원. 문제 6번 증빙위한 전표입력. 자동차 보험 증권이 나왔네요. 일단 밑에 지문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보통예금에서 돈 빠졌고 보험료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교부받은 증권은 저렇다.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냥 보험료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곧바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 증권번호, 보험의 기간 15일부터 내년 15일까지 1년 동안 그리고 차가 이렇게 생긴 차다. 그 차값은 이 정도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보험료가 얼마가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고 보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108만원 10월 15일자로 전액 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자 차변에 보험료 1080 플러스 대변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국민은행을 찾습니다. 1080 플러스 7번 단기 매매증권 구입 매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는 10월 18일 거래일자 10월 18일 똑같네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전부 다 매각했어요. 취득 9월 5일날 매입했네요. 미리서 이미 매입한 것을 이제 단기 매매증권을 그냥 잡아다가 빼면 되겠네요. 그럼 9월 5일에 얼마 주고 샀는지를 금액을 찾아서 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315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분이익 손실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자의 전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을 3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는 10월 18일자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300만원짜리를 뺍니다.
왼쪽에 돈이 이 국민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죠. 맡기신 금액. 보통예금 국민은행 350만원 들어왔네. 아니 315만원 들어왔네요. 비싸게 팔았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쭉 내려가서 처분이익인데 글씨가 부족하니까 처분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 영화관 입장권이 나왔네요. 날짜는 10월 20일자. 안 가르쳐주면 여기 날짜 있죠. 영업부서 단합을 목적으로 영화관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래요. 그래서 금액은 8,000원씩 8명 58에 40 영화 4만원짜리라고 돼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돈은 현금 냈다 그랬어요. 10월 20일자에 대변에 현금 4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4만원 처리하시면 되겠고. 9번째, 유무형자산의 구입. 거래 명세서 날짜 10월 25일자 내가 서울컴퓨터고 ERP 350만원짜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요.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외상인데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7011번으로 주식회사 소프트를 등록하고 즉 이 ERP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 돈은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350만원짜리 그리고 여기 거래처 등록하시고 25일자는 차변에 소프트웨어 350 대변에 미지급금 플러스키 눌러서 주식회사 서울 소프트 번호는 7011번으로 수정할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125814201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업태 정보 종목 소프트웨어 주소 서울 서대원구 가재울로 8길 27-8 확인 등록 금액 3500 플러스 10번 10월 30일인데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어요. 맡기신 금액 입금됐네요. 원인을 알 수 없대. 가수금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네요. 10월 30일자 보통예금에 돈 집어넣습니다. 국민은행 3820 플러스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알 때까지는 가수금 거래처는 있을 수가 없고 3820 플러스 문제 3번 전표 수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액 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홍보용 우산을 구입했고 발급받은 영수증인데 누락되었답니다. 그럼 새로 찾아서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거래 일자는 여기네 9월 10일자 홍보용 우산을 샀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결제를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카드는 삼성카드 썼네요. 금액은 66,000원짜리고 반짝 이벤트에서 샀고요. 이 반짝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우리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를 할 거니까 날짜는 9월 10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금액은 66,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썼죠. 삼성카드 66,000원 두 번째 거래처 변경 국민은행에 돈 맡기신 금액 입금된 금액이 125만원입니다. 날짜는 11월 10일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외상대금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며 이미 입력이 돼 있대요. 그럼 11월 10일에 입력이 돼 있겠죠? 이 통장 거래 내역을 참고로 입력 자료를 고치래요. 덕유산악회의에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래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11월 10일로 가서 보통예금 통장 국민은행 맞고요. 금액 125만원이고 외상 매출금 회수됐는데 여기가 덕유산 콘도가 아니라 덕유산악회 거래처가 잘못 걸려있다는 얘기네요. 문제 4번 결산 보겠습니다. 기타 결산 정리사항 수동결산 단기 차입금 부채가 있네요. 에 대한 3개월분 이자 미지급액 30만원과 자르고 보험료 선급액 25만원을 계산한대요. 자, 첫 번째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게 있는데 3개월 이자 미지급액이 있대. 왜 안 줬을까? 발생을 했지만 지급할 날짜가 안 돼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자는 거죠? 미지급의 이자 비용을 잡자 이런 얘기네요. 이자 비용. 금액은 알려줬고 30만원. 그럼 성격이 뭐냐? 이자는 못 줬잖아.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못 준 거지.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하나 잡고요. 3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미리 다 준 게 있는가 봐. 내년 끝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혜택 받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료 비용 처리했을 거니까 보험료를 빼고요. 선급에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취소시키고 보험료를 먼저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이렇게 두 건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 거네요. 날짜는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갈게요. 사변에 이자 비용 잡습니다.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못 줬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 근데 거래처가 없으니까 걸 수가 없어요. 있으면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취소시킬게요. 보험료 25만원. 먼저 줬죠?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급 비용과 함께 25만원. 문제 2번 결산자료 입력에 한 자동결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2100만원이래요. 요 자료를 그냥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갑니다. 닫고 수동분계보다는 더 편하니까 1월부터 12월 치시고 전에 입력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무엇을 해놨을까? 여기 지금 데이터 까는 애가 여기 재고를 지금 집어넣어놨네요. 우리가 할 때는 새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 아니요 하시면 돼. 확인하시고. 그러면 다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아까 걔가 뭘 입력해놨네. 잠깐만요. 뭘 입력해놨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기말 재고인데. 그냥 갑시다. 여기다가 21 플러스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새로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표 추가 어디 갔냐? 그러고 나서 채점을 낼 때는 전표가 추가가 돼 있어야 되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전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산표상에 재고 자산이 딱 그 숫자가 남아있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분계를 제대로 했으면 수동 분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남아야 되고 결산자료 입력에다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거 뺀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채점 낸다는 얘기예요. 문제 5번 자료 조회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려는데 이거 뭘 조회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보고 자기가 편한 데 찾으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가장 작은 거래처 계정 과목 나오고 거래처 이름 나오면 그냥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가서 잔액 3월 31일 현재니까 시작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만 3월 말일자로 맞추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 치고 엔터 키 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거래처는 잔액이 제일 큰 애는 가장 큰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네요. 가장 잔액이 큰 거래처는 얘가 제일 크고요. 2800 가장 작은 애는 385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여기서 이거를 뺀 게 답이 되겠죠. 답은 얘가 답이네요.
두 번째 3월에 3분기 여비교통비 합계 일개표 월개표 보라고 그러는데 여비교통비니까 그냥 여비교통비면 계정 과목이잖아요. 계정별 원장 보셔도 돼요. 계정별 원장 갈게요. 7월부터 9월 여비교통비 이렇게 엔터 치고 그러면 전달까지 누계가 돼 있으니까 여기 25,000원하고 88,000원 합친 게 답입니다. 산수하기 좀 어렵네. 그러면 이제 월계표 보셔도 되죠. 7월부터 9월이요. 7월부터 9월. 그럼 이게 더해가지고 나올 거니까 여비교통비 여기 있네요. 11만 3천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래요. 영업이익률은 뭐냐? 산식을 써줬죠. 매출액이 분모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요 숫자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곱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찾고 영업이익을 찾아서 산수를 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손익계산서 갈게요. 6월 말이죠. 6월 말 현재 매출액은 262,249,000이고 이게 분모로 놓고 영업이익은 여기 있으니까 1200을 분자로 놓고 하면 4.58%가 나옵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답안 체크하시고 똑같죠?